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한 사람이 꾸었던 꿈이 세대가 바뀌어도 그대로 계승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꿈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차근차근 실현될 수 있을까? 오늘 소개할 7세기 일본에서 일어난 10가지 사건들 속에 그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600년에 견수사를 파견합니다. 견수사가 뭐냐? 보낼 견, 수나라 수, 즉 수나라에 사람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수나라에 사람을 보낸 이유는 뻔하죠. 중국의 선진 문화와 정치를 배우겠다, 뭐 이런 의도였습니다. 견수사는 총 5번 파견이 되는데 이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쇼토쿠 태자였습니다. 쇼토쿠 태자는 견수사를 파견하며 새로운 일본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604년에 쇼토쿠 태자가 헌법 17조를 발표합니다. 쇼토쿠 태자가 그리려는 새로운 일본의 모습이 바로 이 헌법 17조에 잘 드러납니다. 요약하자면 서로 화합해서 불교를 믿고 천황에게 충성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헌법 17조는 공식적인 법이 아니라 훈계를 담은 잔소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천황 중심의 국가 시스템을 만들려는 쇼토쿠 태자의 꿈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쇼토쿠 태자의 꿈은 100년에 걸쳐 차근차근 실현됩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607년에 호류사가 건설됩니다. 이 절의 명성은 호류사가 갖고 있는 타이틀만 나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중 하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동양 3대 미술품, 세계문화유산 등재.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거는 꼭 말해야겠네요. 호류사에서 특히 유명한 금당벽화는 고구려화가 담징이, 백제관음상은 백제인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건입니다. 620년에 역사서인 천황교와 국기를 편찬합니다. 당시 일본은 쇼토쿠 태자와 소가노 우마코의 투톱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둘이 함께 역사서를 편찬했습니다. 천황과 국가에 대한 역사서를 썼다는 건 그만큼 일본의 국가의식이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629년에 조메이 천황이 제34대 천황으로 등극합니다. 하지만 등극 과정에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던 소가시 가문이 둘로 갈라져 각기 다른 천황을 후보로 내세웠기 때문이죠. 결국 소가노 에미시가 숙부인 사카이베노 마리세를 죽이고 나서야 천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가시의 권력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입니다. 645년에 소가시가 멸망하는 을사이변이 발생합니다. 조메이 천황을 즉위시키며 권력의 정점에 선 소가시 가문은 급기야 쇼토쿠 태자 세력까지 건드렸습니다. 선 넘었죠. 천황부터 유력 호조까지 소가시 가문에 반격을 가했고 결국 소가시 가문은 멸망합니다. 이때 맹공을 가한 세력은 주로 견수사 경험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까 견수사는 쇼토쿠 태자가 주도했다고 했죠. 죽은 쇼토쿠 태자가 산 소가시 가문을 잡았네요. 일곱 번째 사건입니다. 646년에 다이카 개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소가시가 멸망한 후 고토쿠 천황이 즉위하고 수도가 아스카에서 나니와로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강력한 개혁이었습니다. 핵심은 사유지와 사유민을 없애서 국가의 관리하에 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천황 중심의 국가 시스템을 만들려는 쇼토쿠 태자의 꿈이 한 단계 실현되었네요. 여덟 번째 사건입니다. 663년에 일본이 한반도에 건너가 큰 전투를 벌입니다. 660년에 백제가 멸망했는데 백제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야마토 정권이 4만 명의 군대를 보내 백제의 부흥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죠. 이 전투가 바로 아직도 수많은 미스테리가 가득한 백강구 전투입니다. 아홉 번째 사건입니다. 672년에 천황 자리를 둘러싼 혈육관에 피바람이 또 한 번 붑니다. 38대 천황인 덴지 천황이 사망한 후 일본은 덴지 천황의 아들인 오토모파와 덴지 천황의 동생인 오와마파로 나뉩니다. 여기에 전국 각지의 호족 세력들이 참여하면서 이 대립은 거의 내전 수준으로 확대되죠. 이 대립을 임신의 난이라고 하는데 승자인 오와마가 39대 덴무 천황에 오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사건입니다. 684년에 팔색 카바네가 제정됩니다. 용어가 너무 생소하죠? 팔색은 8가지 종류라는 뜻이고 카바네는 유력 호족들의 지위를 표시하는 칭호였습니다. 즉 팔색 카바네를 제정한다는 것은 유력 호족들이 가지고 있던 지위를 다시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임신의 난 이후 혼란스러워진 정치 판세를 밸런스 패치한다, 뭐 요정도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7세기 일본에서 일어난 10가지 사건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천황 중심의 국가 시스템 건설이라는 무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춤을 추고 있는 흐름이 느껴지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천황 중심 국가라는 쇼토쿠 태자의 꿈이 100년에 걸쳐 차근차근 실현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